자,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북한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만탑산에서 여의도의 6배 크기만한 천연 수용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가 나왔죠? 북한의 지금 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만탑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최대 규모의 수용소가 발견이 됐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만탑산인데요. 천상철 차장. 예, 이 산이 굉장히 지금 산세가 얼핏 봐도 굉장히 험준한 것 같은데 네. 굳이 여기다 수용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해발 2204m로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죽어야 나오는 곳,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면 한번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범들을 저기에 가둬놓고 도망을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산세가 험한 지역에다 수용소를 지어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곳이 함경남도의 하천군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함경북도의 길주군이다. 이렇게 또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아까 여의도의 6배라고 하셨는데 여의도의 64배입니다. 아, 64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90%, 89% 정도와 해당하는 방대한 이 규모의 정치범 수용소가 저기에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체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저 만탑산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요덕 수용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범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김정은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재판대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 이 수용 그 정치범들을 가뒀다가는 질타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는 수용하고 있지 않다. 거기는 원래 없던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요덕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실 텐데 지금 만탑산에 있는 그 수용소 거기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명철 NK워치 대표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요.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용소가 천의 요새로 이제 돼 있는데 그 만탑산이라는 데가 이제 북한 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생산이 뭐를 하냐면 나무 벌목, 석회덕 강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 최대 벌목장이 거기에요. 이게 좀 더 특별한 거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겨울엔 더 춥겠죠,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완전 엄청 깊은 산 속에, 아마 북한 수용소 중에서 아마 가장 깊은 산 속에 있을걸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도주했다 하더라도, 그냥 산에서 그냥 죽어요. 산 속이고, 그 험준한 산악이라서, 아무래도 뭐 정치범들이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탈출에 성공한데도 산에서 그냥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얼어 죽거나, 짐승한테 뭐 물어뜯겨 죽거나 뭐 그것밖에 안 돼요. 텐트가 없어요, 거기는. 1970년도 그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정치범 그 완전 통제구역이라고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데고, 김일성이 그 1인 독재하면서 또 숙청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최근에 탈북자들 해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있을 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동료들이나 그 보위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3만 명 정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탈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아마 더 인원이 더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천상철 차장, 지금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3만 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지금 북한에는 한 5곳 정도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만탑산 수용소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면적의 64배, 서울의 89%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10분의 3 정도의 인원, 정치범들을 저기에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발 2,000m라고 하면은 진짜 뭐 엄청난 추위,
그죠? 그리고 예. 뭐 사방 지금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천연 요새 같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북쪽으로 올라가면 절벽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요. 얼마나 저희가 요새 같은 지역이냐고 하면 과거에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군이 저기에 숨어들었는데 10년 동안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요? 10년 뒤에야 찾아서 총살을 시킨 곳으로 유명해진 곳인데 그만큼 산세가 험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기에 죄다 이 정치범들을 가둬놓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주변 만탑산 수용소 주변에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이 일어났던 이 풍계리 지역에 인근한 곳입니다. 만탑산이. 예. 그러다 보니까 왜 핵실험 장소 인근에다 수용소를 지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험준하고 공개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굉장히 요새에다가 만들어놔야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첩보위성에 덜 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지역을 선택해서 수용소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2년 전인 2012년 11월 3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시기인데, 1년도 안 된 시기인데, 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거리 복합 편의시설인 유경원과 그다음에 인민야외 빙상장,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이 세 곳을 시찰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시설들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굉장히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11월 3일 아침에 어느 한 남성이 이 유경원 인근의 누운 향나무 그 부근에서 예. 기관총을 발견해서 발견한 신고를 거군요. 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자, 이 사건 바로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주성하 기자가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내용을 단독 취재했는데 어떤 내용을 자세히 취재했는지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하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면 암살 시도가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주성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경원 시찰 시에 기관총이 발견된 건 맞습니다. 기관총이요? 예. 네, 기관총 발견됐는데 이 기관총이 북한은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통제돼가지고 아마 세계적 수준인데 이 기관총이 북한 군부에서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지만은 이번에 발견된 기관총은 일렬 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서 보기에는 너무나 찾을 수가 없고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 분명한 기관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건 해외에서 들여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선은 북한에서 1급 비밀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 비밀 사항을 이게 포착해가지고 미리 김정은이 오는 앞에다가 기관총을 준비해 놨으니까 김정은의 일정을 알고 거기다가 기관총까지 밀수해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걸 따져보니까 장성택 그때 행정부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김정은이 시찰해서 돌아본 건물도 노동당 행정부에서 내무국에서 지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때 김정은을 맞이한 사람 역시 행정부 간부들이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성택에 대한 미행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미행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세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장성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군부의 제2의 인자라고 하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된 지 그때 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군부의 인맥이 탄탄하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됐으니까 거의 반당들이 그렇게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조직 지도부에서 장성택을 몰아내려니까 이런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다 이런 건수로 몰아서 잡아야 총살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예.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총기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암살 시도로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그렇게 연결할 네.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김정은 시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평양에서 총기가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모든 총기는 다 등록돼가지고 없어지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는
어느 뭐 함경도에서 총기가 분실됐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는데 평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김정은 시찰하는 앞에 탄창이 다 방전된 기관총에 이렇게 누군가 숨겨놨으니까 예. 그건 뭐 무조건 심할 거 없는 암살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성화 기자가 판단하기에는 장성택의 숙청이 이번 사건과 연결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분명히 연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성택 처형할 때 그 진실이든 아니든 예. 장성택이가 김정은을 암살을 했다. 물론 이것이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작일 수도 있고 음모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에 연관돼 가지고 장성택이 누명이 쓰여진 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성화 기자였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지금 주성화 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김정은이 어쨌든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김정은의 움직임, 그 후에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사진 보면 그렇게 무장경호원이 따라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이 암살 시도가 있은 직후에는 장갑차가 일정의 그 숙소 이런 데 배치가 되고요. 예. 중무장한, 헬멧도 쓰고 기관총도 맨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수행을 하고요. 경호 범위도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를 타고 다닐 경우엔 동선이 노출될 경우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오히려 이 암살의 시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예,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암살 시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